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말이 지나고 시장이 다시 열린 월요일 우려했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한 부분이 있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못 올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였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문을 열기 직전인 오전 9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Today, thanks to the quick action of my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few days, 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You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you need them. 전날 재무부와 금융당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들이 예금액 전부를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기존 은행 경영진을 모두 자르는 등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산 우리 국민연금같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를 한 이들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vestors in the banks will not be protected. They knowingly took a risk, and when the risk didn't pay off, investors lose their money. That's how capitalism works. 일단 정치권은 이런 조처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He took very strong action, action that in many ways is extraordinary but absolutely necessary. He has put in place a secure American banking system. 공화당 소속 패트리 맥케니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신뢰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지 못할 거란 기대감이 퍼지면서 이날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했습니다. 우려했던 검은 월요일 사태는 피했지만 연준이 계속 돈줄을 쥐는 동안에는 언제든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주가는 장중 30%까지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2시 스위스 증시에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가 장중 30%까지 폭락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빠진 수치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스, 프랑스의 BNP 파리바 등 유럽 대형은행의 주가도 10% 이상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는 3%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크레디트 스위스가 전날 2022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고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자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때부터 주식 투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I'm really keeping a close eye on Credit Suisse. That to me is really, much more concerning. And depending on how that works out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even this weekend,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스위스 중앙은행은 부랴부랴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지원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새벽 급락하던 미국 주가는 반등세로 돌아서며 하락분을 상당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가 촉발한 사태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맞물리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을 보면서 괜히 좀 분위기가 더 우리나라 은행은? 이런 좀 의문점이 들기도 해요. 네. 일단 실제로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원인, 가파른 금리 인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그렇다면 국내 은행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금융당국은 그 정도는 아니다,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 원인 그리고 그 근거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은 늘어난 예금을 채권이나 주택 저당증권에 투자를 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큰 타격을 입은 케이스지만 네. 우리의 국내 은행들은 대부분 늘어난 예금이 생기면 대출에 이걸 활용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우리가 은행들이 뭐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건전성 또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하. 다만 문제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서 자금을 모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 인상에 예민한 PF,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요. 네. 부동산 가격들이 점차 내려가고 있고 또 연체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우려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대출 자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잖아요. 이때에는 반대로 또 고객들에게 예금 자금을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국내 은행 건전성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는 것도 물론 옳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이 만약에 갑자기 망해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걸 예금자 보호 뭐 한도라고 하죠. 그게 네. 5천만 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돈이 5천만 원인 건지 그러니까 정확히 사실 좀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천만 원은 우리가 예금을 넣은 것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인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각 금융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은행별로 적용받는 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1억 원의 예금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만 나누어서 5천만 원씩 예금을 했을 때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은행 자체를 나누어서 A은행 5천만 원, B은행 5천만 원 나누어서 저축을 한다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들이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좀 들려온다면 각 은행별로 5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신다거나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은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분산 가입을 해라.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이 좀 너무 적다. 네, 물가나 이런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네. 특히나 최근에 SVB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이랑 비교해봐도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예금자 보호가 최대 3억 2,800만 원, 영국은 1억 3,400만 원, 일본은 9,800만 원인데요. 심지어 중국도 9,500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네. 우리는 3월 16일 환율 기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적으니까 앞으로 좀 올려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고요. 예, 실제로 이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금보험공사가 8월까지 관련해서 이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보호 한도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